자, 요즘 정치계에서는 명태균 씨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또 여론 조작까지. 자, 저희 뉴스토마토가 계속적으로 단독 보도, 특히 우리 박형강 기자가 최초로 보도하고 꾸준하게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보도된 단독 이야기 박형강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박형광입니다. 자, 먼저 이 방송 전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소감도 한번 이게 명태균 게이트 보도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예, 맞고요. 네. 사실 상을 받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영광이었고 기쁘지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보도가 아직 마지막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네, 예.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자상 받으신 거는 좀 더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받으셨다, 그렇게 들리는데,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보도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단독 보도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그 미래 한국 그 연구소 운영을 했는데, 이때 국민의힘 당원의 지지 성향을 분석했다. 요게 지금 단독 보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그 전에도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지지 예. 성향을 분석했다라는 기사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추가로 명태균 씨가 당시에 당원 명부로 여론조사를 3차례 돌렸고, 그래서 총 응답한 사람이 11,495명이다. 아하.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응답자가 있었고, 그 응답자로 성향을 분석했다라는 거를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 성향을 분석한 것이 이준석 대표와 여의도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 당원인데요. 이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 책임 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인 거죠. 네.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홍준표 캠프, 당시 대선 예비 후보였던 네. 홍준표 캠프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준표 시장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아하. 당시에 본인의 참모가 자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에게 명부를 넘겼고, 그래서 그 인사를 잘랐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대구시 서울 본부에서도 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그걸 줬다는 건데 네. 왜 준 거죠? 넘겨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의심의 지점인 건데, 홍준표 시장 또한 대선 때 명태균 씨의 매직을 경험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지점인 것이죠. 아, 네. 홍준표 캠프에서도 그 경선할 때 명태균을 이용해서 한번 이겨보겠다, 그래서 필요한 걸 준 것이다. 그래서 홍 시장께서는 실제로 본인은 몰랐다. 네. 본인의 캠프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본인은 몰랐다. 자, 근데 이제 이 만 명이 넘습니다. 11,495명. 엄청 많은 책임 당원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이유. 이게 사실은 문서로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뭔가 활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표본 쿠킹이라고 업계에선 부릅니다. 표본을 쿠킹. 예. 요리를 해서. 근데 이제 요리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어딘가에 쓰려고 요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의심이 가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좀 바로 잡으면, 바로 잡을 건 아니지만 추가하면, 그 여론조사를 당원 명부 29만 5,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겁니다. 네. 3차례 동안. 그 중에 11,495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 응답한 11,495명을 성향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총 당원은 56만 8천 명. 당시에 56만 명 중에 30만 명을 여론조사했고, 그 중에 11,495명이 응답한 거죠. 그러면 거의 표본에 맞다고 보는 게 그
굉장히 큰 표본인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표본이고 10,000명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물론 이제 뒤에서 여쭤보시겠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은 2021년 11월 5일 날 발표가 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4일간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50 합산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렇죠. 네, 그때 책임당원 투표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1차로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네. 2차로 전화 투표, 그러니까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K버팅,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공정한 방식이었을 것이라 보고요. 그때 당시에 1차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54.59%. 예.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 뒤에 2차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투표를 2차에서 11월 3일부터 4일 동안 네. 이틀간 네. 했는데 이때 전화 투표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여의도 리서치. 아까 하필이면 여의도 앞서 리서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명태균 씨가 성향 분석을 한 문서가 네. 여의도 리서치로 흘러 들어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취재를 했는데 그 여의도 리서치가 하필이면 2차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지지 성향 분석에서 그에 맞게 여론조사 돌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그 여론조사 조작 같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조작 그러니까 당연히 포킹된 표본 그러니까 그렇죠. 오염된 표본으로 예. 여론조사 돌리면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적 요소 이게 뭐 선거법이든 뭐 위반 요소가 매우 커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된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이준석 의원하고 지금 말했던 여의도 리서치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예. 저희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얻었고요. 네. 다만 여의도 리서치 측에서는 전달받은 적 없다. 아하. 예, 이준석 의원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 50%,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책임당원 투표가 모바일 투표하고 전화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전화 투표가 여의도 리서치에서 다 아까 했다는 말씀드렸던 거죠. 여의도 리서치에서 그러니까 했다는 문제가 되는 거 겁니다. 아닙니까? 예. 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네. 것이 어떤 곳이나 굉장히 많이 생소하실 텐데 사실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한나라당부터 해서 네. 여당 내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여론조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해서 예.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의도 리서치가 그 일을 했는데 책임 당원들이 모바일로 투표했는지 전화 투표했는지 득표율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것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1차 그리고 전화 투표 2차 두 개가 있는데 네. 둘 다 투표율은 다릅니다. 투표율은 다르지만 그 둘의 상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네. 합산된 결과만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하는 지점이 1차와 2차에 투표 성향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1차와 2차의 결과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많은 차이가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세부 결과가 누구한테 전달이 됐고 누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당시에 세부 결과지를 확인하는 자리에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당시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성일종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한기호 선거관리 부위원장, 네. 당시 사무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조국의 당직자 3분, 네. 예,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실장께서 이렇게 7분 들어가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네. 그리고 당 대표에게는 핸드아웃,
종이로 프린트로 뽑아서 아. 예, 보고가 된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인데 당시 뽑아서 당대표는 전달했다.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씀처럼 애초에 소수 인원만 이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보면 이 데이터를 나중에 파기했던 거 이게 문제가 좀 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근무했던 그 빅데이터 팀이 이 데이터 모두 삭제하고 퇴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에 네.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네. 시절이거든요. 그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시절이 어떤 시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가 겹치는 거죠. 네. 그 대선 기간 때 있었던 데이터를 모두 파기하고 네, 자리를 떴다 이겁니다. 이야, 이거 그러니까 놀랍네요. 이것과 관련된 예.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애먹는 지점이었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증언에 따라서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기사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데이터를 삭제한 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증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애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사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 당시 대선 경선할 때 이 당심하고 민심 50대 50인데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당시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붙었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홍준표 후보가 월등히 앞서서 10% 포인트 넘게 앞섰는데 맞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져버렸어요. 정확하게는 22.9% 포인트. 그걸로 사실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본 후보가 됐는데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원 투표 이걸 조작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의심이 되는 지점이고 네. 사실 뭐 그래서 결과가 뒤바뀌느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요. 네. 근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인 것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조작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됐다면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놀라운 여기서 하나 얘기네요.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홍준표 시장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에 네.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는 다 지난 일이다라고 이제 더 발언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 지점이 이 지점과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당원 명부 자체가 홍준표 캠프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작 자체가 홍준표 캠프니까. 알겠습니다. 이 여의도 리서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를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서 네.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조금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네. 네, 받아봐서 좀 분석을 했는데 2022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이 여의도 리서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한 건이 8차례입니다. 8차례. 네. 그 금액만 33억 460만 원.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33억 46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수주한 겁니다. 근데 네.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방선거는 못 봤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못 봤고 지방선거를 뺀 나머지 선거에서만 이 정도의 금액을 수주한 겁니다. 아하. 왜 하필 여의도 리서치입니까? 저희도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의도 리서치는 당과 밀접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는 많은 내용이 여의도 리서치에서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리서치라는 것이 굉장히 큰 회사냐? 그렇진 않아요. 작은데 네, 맞는다. 굉장히 그거를? 작은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직원이 한 2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등기 이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남자분과 여자분 두 분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주소가 같은 걸 보면 부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뉴스토마토 이 박형환 기자가 단독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 보도는 명태균
그리고 뭐 7불사 뭐 그 보도들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육성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대통령 육성도 공개됐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론조사 부분에 네. 조작 부분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님? 저희가 오늘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어쩌면 겁니다. 더 심각한 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 지점을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저희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의혹 제기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이거는 대통령 탄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 우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심대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고 그 후속 보도에는 주요한 인물들의 증언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주요한 인물들. 자, 지난 31일 페이스북 제가 좀 봤습니다. 진실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뉴스토마토가 열 수 있도록 하겠다. 꼭 이렇게 쓰셨는데 진실의 문 아직 다 열리진 않았고 뭐가 남은 겁니까 아직?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설득 과정에 좀 있고요. 네. 그분들도 밖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싶었지만 저도 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그 진실의 문에 작은 구멍을 하나 내놓은 겁니다.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진실을 엿보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그 진실을 밖으로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네. 저와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우리 박경환 기자가 계속 해왔었는데 한편에서는 왜 하나씩 이렇게 내느냐 다 안 내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박경환 기자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언론사의 역할도 끌어내고 뭐 실제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보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여론조사 이 부분도 우리가 문을 열 뿐이지 우리 혼자 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언론 기관도 따라봐주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취재원 네. 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면 8일날 지금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더 밝혀야 됩니까? 우리 뭐 취재를 제일 많이 했으니 내용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오늘 보도가 네. 사실은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 부분만큼 심각한 겁니다. 만약 사실 그 맞다면. 부분보다 훨씬 네. 심각한 사안이라고 네, 저도 보고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더 혹시 제가 만날 자리가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묻고 싶다. 다른 거는 명태균 씨. 다른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와서는. 씨가 전화 거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박형환 기자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드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하신다 그래가지고. 고소하겠다.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질문하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네, 핵심 그때 관련된 분들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장 신빙성 있게 그리고 가장 이 사안을 잘 아는 분이 명태균 씨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때까지 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그 해법을 주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때문에 뭔가를 줬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지 않을까.
박형강 기자님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뭐 소환되든 말든 하여튼 한 번은 만나고 싶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명태균 씨는 다음 날 소환 조사를 받고 내일은 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결국 기자회견하면서 뭐 다른 얘기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4대 개혁 이런 것보다는 결국 공천 개혁, 이 명태균 씨 의혹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십니까 혹시 거기? 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뉴스타면 안 부릅니까? 저희는 지금 출입 정지가 돼 있는 상태로 네.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혹시 아무튼,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질문 가장 잘할 사람이잖아요. 가장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그렇게 줬길래 잘해줬나? 뭘 받으셨냐? 뭘 받으셨길래 그렇게 쩔쩔매시냐? 네, 공천 왜 주시는 거냐? 네,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시는 아시는 게 있냐? 사전에 인지하셨느냐? 네,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혹시 가능하면 우리 박 기자님 좀 친한 기자들한테 질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요?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예, 무조건. 하여튼 저희는 뉴스토마토 좀 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 뭐 딴 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뉴스토마토에 시작됐으면 담당 기자를 좀 아니라도 불러가지고 질문을 받는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예. 저희가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조금 피곤하신데 마지막에 대통령 담화 얘기하시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십니다. 그만큼 가고 싶다. 혹시 가능하면 우리 박형강 기자 좀 그 대담 기자회견에 좀 초청을 해주시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형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부승찬 의원하고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